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국립암센터 종양 오가노이드 워크숍에서 종양 오가노이드 배양을 위한 검체 수집 및 처리에 대해 말씀드릴 국립암센터 허주비라고 합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환자율의 종양 오가노이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검체 수집 및 오가노이드 구축, 두 번째는 오가노이드 수립 및 증폭, 세 번째는 오가노이드 관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검체 수집 및 오가노이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머지 2번, 3번 단계에 대해서는 오후 세션인 이춘재 박사님께서 자세히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검체 수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체 수집 준비 같은 경우 조직검체, 체액검체에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검체의 경우에는 트랜스퍼 미디아를 50ml 튜브에 담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환자 수술 시에 진단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종양을 채취하여서 수술실에서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액검체 같은 경우에는 복수와 흉수검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및 병동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소견이 확인이 된다면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50ml 실린지나 뮤균 상태의 유린컵에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암종의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방암의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술 조직, 그리고 전이나 재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체액 검체, 이렇게 두 가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검체는 각각의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과 오가노이드 배양 방법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직률의 오가노이드 구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체 수집이 완료된다면 검체 수집 이후 검체 상태와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말신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물리적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효소 첨가와 저희는 젠틀맥스를 이용해서 디소시에이션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콜라겐에이즈 1 효소를 이용해서 쉐이킹 인큐베이터를 통해 세포 분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양한 암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의 표준화를 위해서 저희는 젠틀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해리 이후에는 데드셀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레이션 과정과 원시 분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셀 카운팅을 진행한 이후 1/10의 5승을 기준으로 저희는 원웰에 시딩을 하여서 오가노이드 배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체 수집 전에 실험 환경을 세팅하게 됩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와 효소 같은 경우는 아이스에 박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술실 및 회복실에서 검체를 수집하여서 관련된 검체는 기록지에서 상태와 크기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금자에 검체를 올린 이후 저희는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종양의 상태와 조직, 정상 조직, 그리고 지방 조직을 육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종양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상 조직으로 예상되는 부위를 제외하고 저희가 목적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분석용, 그리고 오가노이드 구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병리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를 4% PFA에 담가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프로테인 분석용이나 RNA, DNA용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을 진행할 때는 RBC가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PBS의 워시를 진행한 후 크라이오 바이알에 넣어서 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오가노이드 구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어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일부 조직의 단단함 정도와 육안으로 먼저 판단한 이후 그 부분을 6조각으로 나누어서 오가노이드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마이싱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검체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RPMI를 일부 뿌려주고 마이싱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싱을 진행하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건 육안으로 판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싱을 진행한 이후에는 저희가 젠틀맥스에 사용하는 C튜브에 옮겨주게 됩니다. 이때는 검체를 소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RPMI OML을 따서 워시를 한 번 더 진행해 준 이후에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젠틀맥스 같은 경우는 휴먼 또는 마우스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안쪽에 따라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는 해당 프로토콜에 맞춰서 물리적 해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해례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조직이 확인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그래도 불순물이나 데드셀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내린 후에 C튜브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검체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는 OML, RPMI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워시를 진행한 후에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원심 분리를 통해 플랫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RBC가 확인이 된다면 RBC 라이시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층액을 먼저 제거를 한 이후에 RBC 라이시스 버퍼 1ml을 넣은 후 약간의 태핑을 진행을 한 이후에 인액티베이션을 위해서 PBS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RBC를 제거하는 이유는 오가노이드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때는 최대 3번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원심 분리 이후에 펠렛을 RPMI로 충분히 풀어준 후 카운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카운팅 상태나 세포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기록지에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4일 플레이트 기준 월매당 1/10의 5승으로 시딩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BME를 희석하여 시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로스가 많이 일어나서 팁의 끝을 이용해서만 오가노이드 시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겔이 굳기 전에 미디아를 넣어주면 겔이 잘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분 동안 37도 인큐베이터에서 보관을 진행한 후 미디아를 넣어줘서 저희가 오가노이드 배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율의 오가노이드 구축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되었고요. 그 이후에 체액, 복수와 흉수에 해당하는 체액율의 오가노이드 구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액이 수집이 된다면 저희가 50ml 튜브에 옮겨 담게 됩니다. 이때 검체의 상태와 용량을 확인하게 되고 원심 분리를 돌려주게 되는데 원심 분리를 돌려서 얻어진 펠렛에 RPMI와 1% 젤실드가 들어간 배지를 이용해서 리서펜션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젤실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후 체액세포에는 면역세포와 종양세포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 구배를 통해 분리할 수 있게끔 화이콜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화이콜을 진행할 때 층이 무너지지 않게끔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원심 분리를 돌린 이후에는 중간에 있는 종양세포만 분리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단계에서도 펠렛에서 RBC가 확인이 된다면 RBC 라이시스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되고 이후에 오가노이드 컬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실험 환경 세팅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검체 상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는 검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토스핀이라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병리학적 검사로서 종양세포나 면역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한 이후에 저희가 오가노이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행하게 됩니다. 이후 세포 분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체액 검체를 50ml 튜브에 옮겨주게 됩니다. 이때 용량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50ml 기준으로 나눠서 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RPMI 1500rpmi 또는 400G에서 10분간 돌려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펠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상층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 분석을 위해서 따로 보관을 진행하고 있고 밑에 펠렛만 오가노이드 구축에 사용하게 됩니다. 펠렛에는 말씀드린 RPMI와 젤실드가 들어간 배지를 이용해 서스펜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스펜션 이후에는 파이콜 위에 천천히 올려주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밑에 파이콜 부분과 배지가 올라갔을 때 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층이 무너지게 된다면 종양세포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심 분리를 통해 셀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펠렛을 확인하였을 때 RBC가 셀 펠렛 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중간층을 파이펫으로 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원활히 셀을 얻기 위해서 상층액을 다음과 같이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셀을 수거할 때는 최대한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콜이나 RPMI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따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 파이콜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PBS를 사용해서 워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잘 섞이기 위해서 파이펫을 한 번 더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원심 분리를 통해 저희는 상층액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RBC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BC 라이시스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해주게 되는데요. 체액 검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체보다 RBC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BC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ml의 RBC 라이시스를 넣어주고 파이피팅을 진행한 후 동일하게 인액티베이션을 위해서 PBS 9ml를 추가하여 희석해줍니다. 이후 원심 분리를 통해서 오가노이드 구축에 사용되는 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상층액을 제거한 이후에 카운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동골 보관용 샘플은 1/10의 육승 기준으로 보관을 진행하고 있고 보관은 DNA와 단백질, RNA용으로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시딩 같은 경우에도 조직 검체와 유사하게 BME를 천천히 넣고 팁 끝으로만 파이패팅을 진행해서 1/10의 5승 기준으로 40람다의 BME를 사용해서 돔 형태로 시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돔이 완전히 굳으면 오가노이드 미디아 500ml를 넣으면 여기서 책 유래 오가노이드 구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구축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실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